엄마가 널 팔아서 미안해. 네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목소리는 매주 토요일 아침 서울 외곽 조용한 묘역에 울려 퍼집니다. 68세 정숙 할머니. 비에 젖은 비석 앞에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올리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을 훔칩니다.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수연, 1995, 2003. 딸의 이름, 딸의 생사, 딸의 무덤. 그녀는 이 무덤을 20년간 믿었습니다. 매번 찾아와서는 딸이 자라지 못한 시간을 혼잣말로 채웠습니다. 요즘은 따뜻한 차가 유명한데 네가 마셨으면 좋겠다. 엄마는 아직도 네가 좋아했던 단팥빵을 못 먹어. 눈물이 나서. 정숙 할머니는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인생을 쏟았죠. 하지만 자신의 딸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48세에 어렵게 얻은 아이. 경제적 파탄, 남편의 병, 병원에서의 눈물. 결국 자식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마지막 선택이 입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입양기관에서 전해진 말. 아이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반복됐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움.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제자들은 다 커서 멀어졌습니다. 집엔 늘 두 개의 찻잔.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SNS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 딸을 찾습니다. 1995년생, 입양된 아이. 단지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글을 3번이나 삭제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혹시 이게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까? 아니, 그보다 이 메시지를 누가 보고 내 삶을 뒤지고 다닐까? 결국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이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한 메시지가 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가 그 해 입양됐어요. 혹시 제가 그 아이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연이 너무 뻔한데.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그 한 줄의 메시지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20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만남은 카페에서. 32세, 수연이라고 말하는 여자. 조용하지만 눈빛이 맑고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엔 묘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입양 기록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병원명. 수연은 그 종이를 0.5초도 안 되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스캔하듯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며 말합니다. 이게 제 엄마예요. 제가 느껴요. 이 감정은 거짓일 수 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감격에 겨워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는데 수연이 재빨리 손을 뻗어 가방 안을 스치듯 본다. 할머니, 가방 안 정리해 드릴까요? 제가 잘 정리해요. 내레이션.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가방 깊숙이 꽂힌 은행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껴안습니다. 그 포옹은 마치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찾았어. 그날 이후 수연은 정숙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보기, 병원 동행, 전기세 납부까지 모든 걸 챙겼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 진짜 딸 맞아요? 요즘은 그런 사기꾼들도 많던데 엄마 찾는 척 하다가 집 다 털어가던.
정숙, 아이, 그럴 리가요. 내 딸이에요. 내가 느껴요. 내레이션. 하지만 그녀가 느낀 건 모성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그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난 왜 이런 생각을 해? 이게 다 내 외로움 때문이야. 이 아이는 내 딸인데.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내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연은 내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볼까? 왜 내가 옛 제자에게 전화하려 하면 그분도 바쁘신가 봐요 라고 말할까? 왜 내 무덤 이야기를 하면 거기 관리비 너무 비싸요. 옮기죠 라고 조급하게 말할까? 특히 수연이 제안한 무덤이전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녀는 그 의심을 곧바로 떨쳐냈습니다. 나는 기적을 만났는데 왜 의심으로 더럽히고 있나?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그녀가 기적이라 여긴 그 포옹의 순간부터 수연의 손끝은 이미 그녀의 집 열쇠 위치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숙 할머니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딸의 무덤, 그것조차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할머니의 외로움이 어떻게 누군가의 계산된 사냥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왜 거짓의 조각들로 만들어졌는지, 곧 그 무덤의 비석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걷던 터널 끝에 갑자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할머니, 이제 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연이 그렇게 말할 때 정숙 할머니는 정말로 마음이 놓였어요. 32살, 어리지만 단단해 보이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니. 그 말 한마디가 20년간의 죄책감을 단번에 덮어버리는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수연은 정숙 할머니 집 앞에 나타났어요. 뜨거운 죽을 들고 아침 드세요, 엄마라며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딸이라 부르는 그 목소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녹여갔어요. 장보기도, 병원 가는 길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연은 늘 곁에 있었고, 이거 무겁다 하면 바로 손을 내밀었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땐 본인 명의로 등록까지 해줬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 가족이란 단어가 들어온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따뜻한 표정 뒤에 어떤 눈빛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정숙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니 수연이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죠. 며칠 뒤 할머니가 친구분께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영자 씨한테 인사 좀 할까? 그런데 수연이 재빨리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아, 그분은 이제 전화 안 하신대요. 치매 계시다며 제가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손을 멈췄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다음 날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제 영자 씨 아드님이 오셨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했대요. 왜 안 받으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멈칫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딘가 찌릿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 며칠 전 수연은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들을 만나며 말했어요. 할머니 치매 있으셔서
제가 대신 챙기고 있어요. 외출하실 땐 꼭 제 허락 받고 나가세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부터 정숙 할머니가 혼자 외출하면 혹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 밑에서 뭔가 딸각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눈을 떠보니 수연이 침대 밑에 무릎을 꿇은 씨, 작은 검은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뭐 하는 거지? 수연은 조용히 기계를 고정시키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거실에 놓인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을 열고 어플 하나를 설치하더군요. 가족 보호 모드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그 이름 뒤에 숨은 의미를 직감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아닌 누군가를 바라봤어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며칠 뒤 수연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 무덤 옮기죠. 관리비가 너무 나와요. 더 좋은 곳으로요. 정숙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무덤? 네. 엄마가 매주 다니시는 그곳쇼. 너무 외진 곳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성북동에 조용한 곳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내 딸의 무덤을 옮기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그 휴대폰을 손에 들었어요. 숨을 죽이고 검색 기록을 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 노인 사기 사례, 유언장 작성 요건, 재산 이전 방법. 그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개경 마이크가 작동 중이었고 전화 통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죠. 선생님, 이번 건은 거의 성공했어요. 어르신이 유언장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목표는 은행 지점장 어머니예요. SNS에 딸 찾습니다. 올렸대요. 그 목소리가 웃고 있었어요. 마치 다음 순례를 골라내는 아이처럼. 정숙 할머니의 손이 얼어붙었고 숨조차 멎는 듯했어요. 20년 전 그녀는 굶주림에 지쳐 딸을 팔았어요. 매일 무덤에 꽃을 바치며 미안해를 속삭였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 하나였을 뿐인데 그 사랑을 노리는 이들이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다가온다는 걸 정숙 할머니는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졌어요.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선생님이었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를 샀어요. 손목시계처럼 생긴 작은 기계를. 다음날 수연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자. 근데 너도 같이 가줄래? 내가 무서워.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에요, 엄마. 그 미소를 정숙 할머니는 카메라에 담았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찰나예요. 그녀가 몰랐던 건 사기꾼도 어쩌면 누군가의 딸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를 찍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소가 거짓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 이제
표탁이 아니라 법정이 내 강의실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한 어머니가 20년간 눈물로 기도한 무덤, 그 안에 누워있는 딸은 아무도 몰랐던 진실 속에서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조작된 이름일 뿐이었어요. 지난밤 그녀가 전화를 걸던 순간 내가 느낀 이상함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 유산 포기각서를 쓰겠다는 말, 다음 목표는 은행장 어머니라는 전화. 그 목소리는 따뜻한 딸이 아니라 차가운 사냥꾼 같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날 아침 딸 수연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어요. 검색 기록 속 단어들, 노인 사기 범죄 사례, 유언장 위조 방법, 정서적 조작 기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숙은 침착하게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그 안엔 작지만 강력한 카메라가 숨어 있었죠. 선생님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법을 안다는 말, 그게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겁니다. 김수연이라는 아이, 1995년생. 제가 보내고 나서 연락이 없었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정숙 씨, 그 아이는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도 간소히 치렀고 그때 연락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침대 옆에 딸 사진을 두고 기도하고 꿈에서 울며 깨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딸을 낳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간호사 하나가 그녀를 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다 사라졌어요. 10년 전 누군가가 전체 입양 기록을 폐기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몰래 복사본을 하나 남겼죠. 그리고 그 복사본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김수연, 사망, 사인, 교통사고, 시신 인수자, 모친 김정숙. 그런데 정숙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있는 그녀의 서명조차 거짓 필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묘지로 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녁, 그녀는 딸의 무덤 앞에 섰죠. 수연아, 엄마가 널 팔아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묘지는 10년 전에 이전됐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그는 말을 더듬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수연이 아니라 실종 신고된 이지영 씨의 이름이에요. 경찰에서 조사도 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죠. 이지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쳐갔습니다. 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자신의 슬픔을 파고들어 이름을 도둑질하고 무덤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엄마, 이제 내가 보호해 줄게요라며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여자.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지영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 아니, 이지영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병원 기록 좀 찾아봤는데 왜 다 없어졌지? 이지영의 눈동자가 순간 굳어졌어요. 0.3초.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서 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제가 정리했어요. 너무 슬프시니까 아예 기억에서 지워드릴까 해서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끝맺는 요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열이 새어나오듯.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모든 걸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딸의 죽음을 숨기고 무덤을 위조하고 20년간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의 삶을 조종했다는 걸 웃는 얼굴로 고백한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시계 속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번 건은 거의 성공. 어르신이 유산 포기각서 쓰겠다고 해요. 다음은 은행장 어머니요. 그분도 딸 찾는다고 SNS에 올렸대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이에요. 체계적이고 냉혹한 정서 사기 조직. 외로운 어르신들의 슬픔을 먹이로 삼아 가짜 딸이 되고 가짜 가족이 되어 삶을 훔쳐가는 악마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엄마, 나왔어요 라는 메시지로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진심인지 아니면 사냥감을 노리는 숨결인지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무덤의 꽃은 흙물에 젖어 무너져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 딸은 죽었고 그 무덤은 거짓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거짓을 만든 자를 내가 끝낼 차례야.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줄 겁니다. 정숙은 경찰보다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가짜 딸의 휴대폰이었죠. 준비되셨나요? 이제 엄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갑도 법정의 판결도 아닌 한 어머니의 눈물로 시작된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노인들 상대로 돈 벌었어. 조심해. 조직이 무섭거든. 그 문장으로 시작된 SNS 계정. 이름은 은주. 프로필 사진은 흐릿한 반려묘의 뒷모습. 지역은 서울 강서구 수연이 실제로 사는 곳과 같았죠. 처음엔 수연이 의심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너무 완벽했어요. 나도 엄마 없이 자랐고 정서 사기는 감정이니까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죄책감 들어요. 근데 돈은 또 필요하고. 이 말 한마디에 수연의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말이었으니까. 며칠 뒤 수연은 은주를 자신의 다음 작전에 끌어들였습니다. 은행장 어머니요. 딸 찾는다고 SNS에 글 올렸대요.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 해. 정숙은 차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핸드폰은 조끼 안주머니에, 마이크는 브로치 뒤에 감춰져 있었죠. 그녀의 눈은 차가웠어요. 이젠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따라갔습니다. 수연이 들어간 아파트는 은행장 어머니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제야 내 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엄마를 울리려는 거야? 그녀는 카메라를 켰어요. 드론 하나, 휴대용 보안 카메라 2개. 모든 장비는 교사 시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배운 것이었어요. 그때는 CCTV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는데 이제는 내 딸을 대신해 세상의 거짓을 감시하고 있었죠.
잠시 후 창문 틈으로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네요. 2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 목소리는 정숙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감정이 실린 듯, 절절한 듯. 하지만 이제 정숙은 압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걸.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어요. 수연이 할머니의 서류함을 뒤지는 장면, 유언장 초안을 꺼내는 손,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은주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공할 듯 내일 아침 병원 서류 위조해줄 사람 연결해줘. 정숙은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흐른 그대로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죠. 제목은 단순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의 엄마를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시끄러웠어요. 수연이 지나가자 이웃들이 문을 쾅쾅 닫았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울며 내 할머니도 속았어요 라고 외쳤고, 경비원은 무덤까지 조작했어 라 소리쳤죠. 은행장 어머니는 수연의 집 앞에 나타나 내 딸이라더니 그놈의 거짓말로 내 심장이 멈출 뻔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수연의 집 문을 열었어요.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수연은 놀랐지만 웃기, 시도했어요. 할머니, 다 알고 계셨군요. 정숙은 말없이 카메라를 건넸어요. 영상 속 수연이 이번 건은 거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장면.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정숙의 손에 얹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할머니, 저도 엄마 없이 자랐어요. 진짜로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나를 버렸고 13살 때부터 거리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전 동네를 헤맸어요. 다음 날 빈소에서 누가 이제 조용하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갈랐어요. 그래서 남의 엄마라도 울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엄마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어요. 그 눈물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아니, 둘 다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죠. 악도 외로울 수 있단 걸 그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감정이 진짜일지 몰라. 하지만 그걸로 다른 엄마의 눈물을 훔치는 건 악마가 되는 거야.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돌아서서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로 정숙의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내 딸은 죽었어. 그리고 넌 그 무덤을 더럽힌 사람이야.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딸의 진짜 무덤을 찾았어요. 서울 북부공원 묘지, 작은 돌무지 위에 이름도 없는 비석. 그녀는 무릎을 꽉 꿇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네 이름을 지켜주지 못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비를 맞으며 일어섰고 등 뒤로 딸의 이름 없는 돌무지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서 있었죠.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수연이, 또 다른 정숙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 할머니가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 딸을 찾습니다. 1995년생. 단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그 메시지 아래 누군가 답장을 했어요. 엄마, 제가 해요.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된 거짓의 서막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증인석에 섰습니다. 옷은 평소처럼 깔끔했고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정숙의 내면 독백.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더는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 슬픔도, 죄책감도, 혼란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 섰어요. 한 어머니로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20년간 꾹꾹 눌러온 숨을 비로소 내뱉는 듯한 침묵. 내면 독백. 그 아이를 경찰에 넘기기 전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그 아이를 경찰에 넘기기 전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건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강했어요. 마치 수십 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교실처럼. 수연, 아니 이지영은 법정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옷, 손에는 수갑. 한 번도 정숙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아이도 혹시 누군가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 눈물이 내 고통 위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정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판사마저 말을 잃었고 공기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수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 사기, 정신적 학대, 개인정보 침해, 위조,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죠.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숙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끝이야. 그녀는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죠. 나흘 후 정숙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봉투엔 손글씨로 엄마께 라고 써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제가 진짜 딸을 봤어요. 2003년 겨울 서울역에서 추운 밤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 이름을 외치며 도망쳤어요. 제가 따라잡았을 땐 사라졌어요. 저도 그 아이를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가 악이 되어버렸네요. 정숙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어요. 열쇠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면 독백. 내 딸은 갔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무덤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내면 독백. 무덤은 내 죄책감을 위한 것이었어.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누군가의 조작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 무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대신 그녀는 지역 노인센터 강의실에 섰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죠. 사기 예방 특강. 나도 속았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그들의 눈빛엔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있을까?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가 딸을 팔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주 무덤에 꽃을 바치고 울고 기도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 무덤은 거짓이었어요. 제 딸은 진짜로 세상을 떠났고 그 무덤은 누군가의 사기 무대였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일주일 전 딸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제 입양된 딸이래요. 사진도 보내주고 목소리도 닮았는데 진짜일까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건가요? 정숙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 신분 확인부터 하세요. 그 사람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눈을 보세요. 눈빛이 따뜻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집,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있는 거라면 도망쳐요. 사랑은 성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기꾼은 너무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선 흐느낌 섞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냈고 누군가는 딸에게 전화를 걸더니 아가,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라고 말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옆집 이모님이 국수를 싸들고 왔어요. 자식 없이 사는 우리 둘. 매주 수요일엔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했죠. 너무 외로웠어. 나도. 우리는 웃으며 국수를 비볐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TV는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정숙 할머니는 창가에 선 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속았다. 하지만 끝났다. 이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노리는 자들에게 내 집문은 열리지 않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린 딸이 웃으며 달려오는 꿈. 그리고 그 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녀는 눈을 떴을 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면 독백. 그래, 엄마도 이제 괜찮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세상에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SNS에 자식을 찾습니다 라고 쓴 어르신들, 전화 한 통에 엄마라고 외치는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욕망의 눈빛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건 인간다움의 증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정숙 할머니는 몸으로 배웠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다면 잠깐만요. 숨을 고르세요.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진심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보다, 때론 상처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정숙 할머니의 문은 이제 조용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웃음과 진짜 따뜻함이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검은 화면, 흰 글씨.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다. 하지만 악은 그 약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그리움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정숙 할머니의 강의 첫 문장.